대선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지금 빅텐트 이거 현실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제3지대라는 게 제3의 길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3지대만 있는 게 아니라 텐트 치고 거기서 계속 잘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목격을 했죠. 그게 뭡니까? 이준석, 이낙연의 네. 합당이었어요. 예? 큰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길이 없으면 세력화가 불가능하거든요. 자기들끼리 뭉칠 수는 있지만 네, 그렇죠. 추종자들이 네. 생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력화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력을 중심으로 한 확장, 파급 효과, 영향력 이것도 역시 없을 수밖에 없어요. 기대와 에너지는 엄청 크지만 그 기대와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젠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좀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네. 비호감도 때문인 것도 네. 있거든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려면 뭐랄까 밑에서부터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야 돼요. 근데 어디 중도가 거기로 갔습니까? 지금 강선 친윤도 다 안 왔어요. 그게 뭐가 뜨는 거예요, 그게. 저 정도의 무리수를 뒀는데, 그리고 그 무리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싱크로나이즈율이 거의 완벽하다고 저는 보는데도 그 강성 지지층조차도 다 안 왔어요. 뭐 한덕수 총리가 합류하든 말든 뭐 보수 파이는 안 커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 정신 자체가 국민들한테 느껴지질 않아요. 거대 양당 세력이 아직도 정치가 아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 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말 지나면서 그 빅텐트론이 좀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매번 선거 대선 때보다 나왔던 얘기인데 빅텐트론이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하고 오세훈 시장도 불출마하고 이 대선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지금 빅텐트 이거 현실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빅텐트를 다른 말로 하면 제3지대라는 네, 거거든요. 이제 제3지대라는 게 제3의 길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3지대만 있는 게 아니라 텐트 치고 거기서 계속 잘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갈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 그 길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큰 목표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목표가 뭐죠? 정치적인 방향성인데 네. 지금 방향성이 없고 그렇죠. 그래요.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려면 큰 목표가 있어야 반이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얼마 전에 목격을 했죠. 그게 뭡니까? 이준석, 이낙연의 네. 합당이었어요. 네. 예? 큰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지금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밖에 나와서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체성은 달라. 그러면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예?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자는 거죠, 한마디로. 길을 만들어서 길을 가야 되는데 서울을 가야 되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낼 생각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길이란 걸 거창하게 보지 않더라도 그렇죠. 우린 이재명이 싫어. 뭉치자. 네. 이재명이 되면 너나 나나 곤란해. 네. 우리 뭉쳐서 해보자. 네. 이것만 해도 충분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요? 모티브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길이 없으면 세력화가 불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이합집산해서 모였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철새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을 따라서 갈 곳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뭉칠 수는 있지만 네. 뭐 추동해주는 그렇죠. 추종자들이 네. 생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력화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세력화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력을 중심으로 한 확장, 파급 효과, 영향력 이것도 역시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대와 여망은 굉장히 커요. 근데 요 전에 그 기대와 여망을 담아서 이낙연, 이준석을 봤어요. 근데 엄청 실망을 했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사람들이 이번에 모이는 거는 우리 기대에 충족될 수 있을까? 우리의 여망을 실현해 줄 수 있을까? 이러고 기대는 갖겠지만 갈 길을 보여주지 않으면 따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와 에너지는 엄청 크지만
그 기대와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제3지대의 가능성은, 그리고 제3지대의 에너지는,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 기대는 엄청 크지만 그 기대를 하나로 모아내는 길, 하나로 모아내는 방향,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3지대가 해내야 될 숙제다. 그걸 해낸다면 저는 뭐 맞습니다. 그 반명과 반윤을 모아서 갈 수 있죠. 근데 길을 내지 않고 텐트만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 따뜻하게 먹고 자고 하겠다라는 거라면 그거는 큰 반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좀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네. 비호감도 때문인 것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꽤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어느 뭐 여론조사 보니까 50%를 넘기기도 하던데 네. 이런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뭐 안정감하고 엮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굉장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려면 뭐랄까 밑에서부터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야 돼요. 중도에서부터. 근데 그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라서요. 본인이 만들려고 의도를 했고, 그래서 무리하게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하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이야 라는 걸 자임을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이것도 거의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못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40%대의 국민입니다. 좀 확장해서 보면 네.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중도가 거기로 갔습니까? 지금 강성 친윤도 다 안 왔어요. 뭐 그게 뭐가 뜨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 뜨는 거라고 전혀 들지 않아요. 저 정도의 무리수를 뒀는데, 그리고 그 무리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싱크로나이즈율이 거의 완벽하다고 저는 보는데도 그 강성 지지층조차도 다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의 확장성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보기 어렵다. 과거에 뜬 사람들은요, 다 여론조사가 먼저 움직이고 그 사람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주체가 움직이고 여론조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과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배후 세력의 의도가 이 정도뿐이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뭐 한덕수 총리가 합류하든 말든 뭐 보수 파이는 안 커질 겁니다. 보수라고 얘기하기 뭐 하지만 뭐 범구 여건 뭐 빅텐트가 커지든지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만한 인물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그 텐트 안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게 국민들이 국정이 안정이 됐구나, 이제 민생이 안정이 됐구나, 경제 위기를 우리가 함께 국민 통합의 기치로 헤쳐나가야 되는 시대 상황이구나라고 느껴야 그때 시대 정신을 가지고 나온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이 시대 정신과 맞춰 가지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 정신 자체가 국민들한테 느껴지질 않아요. 우리에게 국민 통합이 필요하구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게 없으면 안 되겠구나, 갈등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러지 못해요. 왜? 거대 양당 세력이 아직도 정치가 아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 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포탄이 막 날라드는데 저걸 피해야지. 거기 포탄에 날라드는데 나가가지고 당신들 그러면 안 됩니다. 포탄에 맞아 죽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모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분장실에서 화장을 봤는데 어린이 프로에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수박을 없애버리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 프로그램이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게 이제 악당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박을 없애는데 정의의 캐릭터가 수박을 지켜주는 거긴 해요. 네. 본래 내용은. 예? 지켜내는 그 내용인데 그 멘트를 하나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자, 그 정도로 지금 비판적인 인사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말 진영을 떠나서 그 국가와 미래와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정치에 대한 비판과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소리는요, 다 이렇게 몰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힘을 얻어서 하나의 세력화가 되고 그리고 집권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